차라리 우리 셋이 같이 살자. 서연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밤 카페 2층 작은 방에서 우리 세 사람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자매가 함께 산다는 것.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모두의 삶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올해 36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겪은 일이고 감추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다녀올게라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사람들을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33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년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만이 남았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혼자 먹어야 했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격려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언니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내가 아는 카페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좋은 분이야. 일도 배울 겸 가끔 나와서 시간 보내.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계속 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언니의 손에 이끌려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힐링 카페 브리즈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두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 씨 동생분이시죠?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태준이었습니다. 35살 언니보다 3살 어렸고 저보다는 1살 위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이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게 인사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손놀림이 익숙했고 잔에 따르는 모습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맛이 놀라웠습니다. 쓰면서도 부드러웠고 향이 깊었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언니도 자주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태준 씨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 조용히 경청했고 힘들다고 말하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억지로 밝게 행동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빨리 잊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진 씨, 슬플 땐 슬퍼도 돼요. 억지로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 모두가 저를 걱정하며 빨리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만은 달랐습니다. 제가 무너져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고 가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태준 씨와의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언니와 태준 씨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는 방식, 서로에게 말하는 톤, 미묘한 스킨십,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태준 씨랑?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사귀고 있어. 그럼 형부는? 이혼했어. 작년에. 저는 놀랐습니다. 언니가 이혼했다는 것도, 태준 씨와 사귀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언니는 담담했습니다. 태준이 때문에 이혼한 거야. 형부가 알게 됐어. 그래서 결국 헤어졌지. 언니, 괜찮아. 후회 안 해. 형부랑은 어차피 안 맞았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선택이었고 언니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관계 속으로 제가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준 씨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카페 힐링 브리즈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요가 스튜디오 2곳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이미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때마침 요가 붐이 일었고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어 원두를 로스팅하고 낮에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후에는 요가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며 관리했고 저녁에는 다시 카페로 돌아와 마감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으세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집에서 일 관련 서류 보는 날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가 지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카페 손님들에게 태준 씨는 완벽한 사장님이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친절했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오면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새로운 손님에게는 처음 오셨어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 추천해 드릴게요라며 세심하게 응대했습니다. 태준 씨는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착한 것과 친절한 것은 달라. 태준이는 친절한 거야. 장사니까. 그래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맞아. 그게 태준이의 장점이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준 씨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렸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는데
태준 씨 앞에서만은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에게는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무거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네. 태준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손님 많이 왔잖아요. 많이 오는 것과 매출이 나오는 건 다르죠. 원두가, 인건비, 임대료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요가 스튜디오는 어때요? 거기도 비슷해요. 회원들이 등록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강사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 하고. 태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언니는 그런 태준 씨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 이상이었습니다. 동업자이자 동지이자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태준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저를 위로해주는 고마운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웃을 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 귀가 간질거렸습니다. 그가 우연히 제 손을 스칠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언니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저 언니의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고 그가 언니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비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이제 웃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태준 씨 덕분이에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수진 씨가 와주셔서 좋아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태준 씨도 저를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기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카페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끔 나가는 여행에서. 언니와 태준 씨는 연인이었고 저는 언니의 동생이었지만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혼 소식을 들은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카페를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니가 저를 카페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아, 나 이혼했어.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형부는 회사원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혼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한 달 전에 조정 끝났어. 이제 완전히 남남이야.
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퍼 보이지도 후회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형부가 알았어. 나랑 태준이 관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와 태준 씨가 사귀는 줄은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데? 누가 봤나 봐.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걸 형부한테 얘기한 거지.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어. 근데 형부가 사람 고용해서 미행시켰더라고. 증거 다 잡혔어. 호텔 가는 것까지. 언니, 괜찮아. 어차피 끝날 관계였어. 언니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형부랑은 진작에 식었어. 사랑도 없었고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던 거야. 태준이 만나면서 깨달았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저는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이. 위자료는 줬어. 형부가 요구한 거 다 줬어. 그게 내 잘못이니까. 얼마나? 5천만 원. 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어? 적금 깨고 대출 좀 받고. 태준이도 도와줬어. 태준 씨가? 응. 그 사람 없었으면 못 냈을 거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언니를 도와준 것은 좋았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언니가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당분간 태준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지낼 거야. 돈도 벌고 빚도 갚아야지. 형부는 연락 안 해. 끝났어, 완전히.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강해 보였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정말로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고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부부 같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샌드위치 재료 떨어졌어. 알았어. 내가 마트 갔다 올게. 힘들면 나중에 가도 돼. 괜찮아. 지금 갈게.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상처는 언니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혼자 한숨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제가 물으면 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혼이라는 상처, 위자료를 내야 했던 굴욕,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 모든 것이 언니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래?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별거 있겠어? 불륜녀라고 하지.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어. 가족들도 실망했고. 엄마는 특히 화나셨어. 왜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을 피우냐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태준이랑 있으면 행복하거든. 저는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두 자매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언니를 정말 아꼈습니다. 언니가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었고 지쳐 있으면 먼저 집에 보냈습니다. 언니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어머, 언제 준비했어? 아까 수진 씨랑 몰래 준비했지.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언니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왜? 내가 있어서.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자매잖아.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왜 미안해? 태준이 때문에 내가 자주 여기 와야 하잖아. 내 시간 빼앗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나도 여기 오는 게 좋아.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카페에 오면 외롭지 않았고 언니와 태준 씨가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를 향한 감정.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는데 점점 그 이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언니를 배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제가 태준 씨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무렵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운명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저는 언니 태준 씨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태준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혜가 변호사 선임했대. 뭐? 저는 다혜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언니의 표정을 보니 언니는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을 때 태준 씨와 언니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태준이 아직 결혼한 상태야. 네. 저는 깜짝 놀라 태준 씨를 봤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혼 안 했어요? 별거 중이에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예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1년 전에 집을 나왔어요. 다혜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별거했고 이혼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줬어. 그 여자가.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협의 이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혜가 거부했어요. 위자료를 달라고 했죠. 얼마요? 1억.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억이라니. 그래서 못 주고 있어요.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네. 저는 아직 유부남이에요. 법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결혼한 상태라니. 그럼 언니는 불륜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수진아, 놀랐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에 놀랐어. 근데 태준이 사정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 그 여자가 너무 심했거든. 어떻게요? 다혜는 원래 태준이 요가 스튜디오 회원이었어요. 태준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났고 연애했고 결혼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더라고요. 뭐가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명품, 성형, 여행. 제가 버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제가 사업 확장한 것도 다혜 때문이에요. 돈을 더 벌어야 했거든요. 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결국 싸움이 잦아졌어요.
다혜는 제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불만이었고, 저는 다혜가 너무 많이 쓴다고 화났어요. 그러다 제가 집을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날 만난 거야.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태준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 사랑에 빠진 거지.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소송할 것 같아요. 다혜가 변호사까지 선임했으니까. 이기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집을 나왔으니까 불리할 수도 있어요. 태준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다 해주고 나면 제가 가진 거 다 날아갈 거예요. 카페랑 스튜디오는 반은 넘어갈 거예요. 결혼 후에 만든 재산이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준 씨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언니가 태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너까지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있는 거잖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태준 씨를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아니에요. 진짜 뭐라도 하고 싶어요. 태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카페 일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물론이죠. 그날 이후 저는 카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 나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나 설거지였지만 점차 커피도 배우고 손님 응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카페를 지켰습니다. 태준 씨는 소송 준비로 바빴고 언니는 태준 씨를 도왔고 저는 카페를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팀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마음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싶었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싶었고, 슬퍼할 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어느 날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여기서 위로받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태준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언니의 연인이었고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을 숨긴 채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함께 식사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셋이서 근처 식당에 들러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삼겹살?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수진 씨는요? 저도 좋아요. 우리는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태준 씨가 고기를 굽고 언니가 상추에 싸주고 저는 반찬을 챙겼습니다.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가족보다 더 편한 관계였습니다. 수진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자주 웃어.
여기 오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언니랑 태준 씨 덕분이에요. 우리야말로 수진 씨 덕분이죠. 혼자였으면 카페 못 지켰어요.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언니와 태준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카페에서 일하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 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언니의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해. 어느 날 언니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자꾸 멍해 있어. 무슨 고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언니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숨기고 살아야 할지.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준 씨와 단둘이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언니가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저와 태준 씨가 카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이 모두 떠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잠깐 앉아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직접 내린 커피를 내왔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불빛, 그리고 단둘이 있는 시간. 요즘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도 도움받고 있어요. 여기 오면서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도 고마워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 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할게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건가요? 왜 이렇게 따뜻한 건가요? 태준 씨도요.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태준 씨는 언니의 연인이었고 저는 언니의 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제가 먼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네, 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 언니의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다음 날 언니가 카페에 나왔습니다. 감기가 좀 나아 보였습니다. 어제 괜찮았어? 둘이서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그래, 태준이가 고맙다고 하더라. 수진이 혼자 다 했다고. 아니에요. 태준 씨랑 같이 했어요. 저는 태어난 척 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던 순간 그 따뜻한 감촉. 수진아, 응?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언니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데? 너 혹시 태준이한테 감정 있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티를 냈나요? 무슨 소리야? 제가 부인하려 했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모를 것 같아? 너 태준이 볼 때 눈빛이 달라. 언니, 솔직하게 말해. 좋아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언니, 내가 미쳤나 봐. 언니 남자를 좋아하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응? 괜찮아. 뭐가? 내가 태준이 좋아하는 거. 괜찮아. 저는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나도 알아. 태준이도 너한테 마음 있는 거. 네. 그 사람 표정 보면 알아. 너 볼 때랑 나 볼 때랑 다르거든.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질투났어. 근데 생각해봤어. 우리 셋이 이렇게 편한데 왜 못해? 언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 셋이 같이 살자. 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셋이서 같이 살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남자를 두고 자매가 함께 산다는 건가요? 언니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엔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 우리 셋 다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이혼했고, 너는 과부고, 태준이는 아내한테 버림받았어. 우리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왜? 누가 정한 거야? 사랑은 두 사람만 해야 한다고? 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행복해? 요즘? 그건 행복하잖아. 나도 봤어. 내가 여기 와서 웃는 거, 태준이랑 같이 있을 때 편애하는 거, 맞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카페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태준이랑만 있을 때보다 너까지 같이 있을 때가 더 좋아. 더 편해. 언니, 그리고 태준이도 그래. 내가 물어봤어. 수진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람 대답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래. 같이 있으면 편하대. 가족 같대. 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셋이서 가족 되면 안 돼? 세상에서 뭐라 하든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시간 줄게.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서연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수진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카페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밤 10시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제안한 거 들으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태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수진 씨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생겼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도 사랑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둘 다 사랑하면 안 될까요? 둘 다 곁에 두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미친놈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두 분 다 필요해요. 저는 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우리 셋이서 세상에서 뭐라 하든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힘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외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저랑 서연이랑 같이 살아줄래요? 우리 가족이 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제안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가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일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불행으로 가는 길일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카페에 나가지도 않고 언니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옳지 않은 선택이지만 저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 너무 오랫동안 슬펐습니다. 이제는 웃고 싶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응, 수진아. 결정했어? 응, 할게. 정말? 응, 우리 셋이서 살자.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언니도 고마워. 이런 기회 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씨가 살던 작은 빌라에 저와 언니가 들어갔습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언니와 태준 씨가 한 방을, 저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언니가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럴까?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관계를 합리화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익숙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웃고 가끔은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행복해? 어느 날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거 초반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것처럼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준 씨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언니가 아침을 준비했고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완벽한 분업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네요. 제가 말하면 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 먹는 건데. 가족. 그 단어를 쓸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었지만 저녁이면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태준 씨는 가운데에 앉았고 언니는 왼쪽, 저는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어느 날 태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좋다는 거. 나도 그래.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시간들, 그 외로움과 공허함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외출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물론 조심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아는 사람 아니야? 어느 날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어디? 저기 회색 코트 입은 사람. 태준 씨가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행복하긴 한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옆방에서는 언니와 태준 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웃음소리, 속삭이는 대화, 때로는 침묵.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동시에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언니는 태준 씨와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방에서 잘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어느 날 아침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왜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일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세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파스타?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태준아, 너는? 나야 뭐든 좋아. 서연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수진이도 같이 만들자. 셋이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언니가 파스타 면을 삶고 제가 소스를 만들고 태준 씨가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부딪히고 웃고 농담하며 요리했습니다. 맛있다. 저녁을 먹으며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팀워크 좋아.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지 않을까? 그때는 어떻게 될까? 수진아. 어느 날 밤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너 요즘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다 보여. 넌 내 동생이야.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이기적인 제안을 한 것 같아. 아니야, 언니.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 미안해. 너 혼자 방 쓰고 외로울 텐데.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조금씩 바꿔볼까? 뭘? 태준이랑. 나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나눠서.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주일에 며칠은 내가, 며칠은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언니, 그건
이상해. 근데 우리 이미 이상한 관계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자. 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생각해봐. 시간 줄게.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하자. 정말? 응. 우리 이미 선 넘었잖아. 이제 와서 주저할 것도 없어. 그날 밤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언니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제가, 일요일은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태준 씨와 같은 방에서 잔 날 저는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있어요.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험한 행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죄책감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변화는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명품 가방을 든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 씨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혜야. 그 여자가 바로 태준 씨의 아내, 강다혜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언니는 아는 듯 했습니다. 언니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여보. 다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가게에 와봤지. 이게 얼마만이야? 1년? 아니, 더 됐나? 다혜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잘 되네.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왔어? 쯧쯧,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나 원래 내 아내잖아. 다혜의 시선이 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불륜녀구나. 윤서연 씨? 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 들었어. 이혼까지 했다며? 나 때문에? 다혜가 웃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다가 들켜서 이혼했는데 아직도 그 남자 곁에 있네. 다혜야, 그만해.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아, 저기 저 여자는 누구야? 다혜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직원이야. 태준 씨가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 직원치고는 되게 편해 보이는데? 다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너 이 여자랑도? 무슨 소리야? 그냥 직원이라고. 거짓말. 눈빛 보면 알아. 여자감은 틀린 적 없거든. 다혜가 비웃었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이다. 여자 둘이랑 동시에 놀아나고 있었네. 나가. 지금 당장. 태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갈게. 근데 그 전에 할 말하고 갈게. 다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장이야. 재판 날짜 잡혔어? 뭐? 이혼 소송? 내가 먼저 걸었어. 이제 법정에서 보자. 다혜야. 그리고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절반. 내 목 다 챙길 거야. 변호사도 좋은 사람 선임했어. 다혜가 태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증거 다 있어. 호텔 출입 기록, 사진 다 있다고. 법정에서 싹 다 까발릴 거야. 제발, 제발,
지금 제발이라고 했어? 내가 날 버리고 나갈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1년 동안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친구들이 다 아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워서 집 나갔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이제 대가 치러야지. 다혜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언니는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태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 만나야지. 언니가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 최소 1억 5천. 위자료, 재산 분할, 변호사 비용까지. 태준 씨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런 돈 어디서 구해? 카페랑 스튜디오 팔아도 모자라.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송 준비로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만만치 않네요. 증거도 탄탄하고. 이길 수 있어요? 글쎄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하죠? 합의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합의금이 얼마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거죠. 1억. 태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대출 받아야겠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모르겠어. 카페랑 스튜디오 담보로 잡히면 5천 정도? 나머지는 개인 신용대출. 그것도 안 되면. 태준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문제도 터졌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뭐가 문제래? 요가 스튜디오 매출 신고를 제대로 안 했대요. 현금 수입을 누락했다고. 얼마나? 추징금이 3천만 원. 우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소송, 세금, 대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내가 도울게.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적금 있어. 다 깨서 줄게. 나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받은 거 있어요. 그거 쓰세요. 안 돼. 그건 수진 씨 돈이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언니의 적금, 제 보험금, 태준 씨의 대출. 그렇게 겨우 1억을 만들었습니다. 다혜에게 합의금을 주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카페와 스튜디오는 담보로 잡혀 있었고 신용대출 이자가 매달 목을 조였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돈의 무게는 우리 세 사람을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난 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카페는 계속 운영했지만 매출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이달 이자가 200만 원이야.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출은 350 정도. 원두값, 임대료,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어. 스튜디오는? 거기도 비슷해. 회원이 줄고 있어.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카드값이 밀렸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얼마? 200. 최저 납부만 하고 있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 내 것도 그래.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어.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들 미안해요. 쟤 때문에. 태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관계도 변했습니다. 처음의 달콤함은 사라졌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원두를 많이 썼어? 태준 씨가 언니에게 따졌습니다. 손님한테 주려고 그랬지. 뭐가 문제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아껴야 한다고. 나도 알아. 그런데 손님한테 맛없는 커피 줄 순 없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금으로 태준 씨를 도와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태준 씨가 사과했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무서였습니다. 추징금을 낸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추가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또 뭐래? 카페 매출도 의심스럽대요. 현금 매출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적 없는데? 증명해야 한대요. 장부 다 보여달래요. 우리는 밤을 새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관리가 허술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이 기록이랑 안 맞아요. 실수로 빠뜨린 것 같아요. 실수든 고의든 국세청은 신경 안 써요. 추가로 2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또 2천만 원.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야겠어.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미 한도 다 찼잖아. 사채라도 알아봐야지. 사채는 안 돼.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방법 있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요가 스튜디오 중 한 곳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왜요? 임대료를 2달 밀렸잖아요. 계약서에 1달 이상 밀리면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다른 임차인 구했어요. 1달 안에 스튜디오를 비워야 했습니다. 시설비로 들어간 돈, 회원들 환불 문제, 모든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이전한다고 해야지. 어디로? 돈도 없는데? 결국 환불해줘야 했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환불해주고 나니 또 적자였습니다. 이제 카페만 남았네. 태준 씨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잃으면 우린 끝이야. 밤마다 태준 씨는 술을 마셨습니다. 전에는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만 마셔. 언니가 말했습니다. 마셔야 잠이 와. 술로 해결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면 뭐해? 달라지는 게 있어? 태준 씨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저와 언니도 지쳐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빚은 줄지 않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언니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나 봐. 이런 관계 자체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아니, 그냥 후회돼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는 언니와 저를, 언니는 태준 씨를, 저는 둘 다를 원망했습니다.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건 피로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차라리 헤어질까?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잖아. 서로 힘들기만 하고. 지금 도망가자는 거야? 태준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정리하자는 거야. 늦기 전에. 하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빚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을 섰고 카드를 함께 썼고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헤어져도 빚은 남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비극의 끝은 어느 겨울밤에 찾아왔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날도 태준 씨는 술을 마셨습니다. 언니와 크게 싸운 뒤였습니다. 임대료를 또 내지 못해서 집주인에게서 독촉을 받았고 언니가 태준 씨를 탓했고 태준 씨가 화를 냈습니다. 나 나갈게. 태준 씨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가? 바람 좀 쏘이고 올게. 술 마셨잖아. 운전하지 마. 괜찮아. 안 괜찮아. 내려놔. 언니가 차 키를 빼앗으려 했지만 태준 씨가 뿌리쳤습니다. 태준 씨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언니,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을 거야.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태준 씨 보호자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준 씨 보호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안내를 받아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요. 상태가 어때요? 심각합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우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언니는 계속 울었고 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저희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정말 죄송합니다. 뇌출혈이 심했고 심장도 멈췄습니다. 소생시키려 했지만 태준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의 나이에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혜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태준 씨의 가족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과 카페 단골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빚이었습니다. 태준 씨 명의의 대출, 카페 담보대출,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연대보증 서셨죠? 네. 그럼 갚으셔야죠. 얼마나요? 총 1억 2천 정도 됩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안 돼요? 고인과 결혼 관계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은 별개거든요.
결국 우리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카페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와 언니는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 그냥 살아야지. 언니는 다시 도서관 사서 일을 구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돼?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모르겠어. 그때는 행복했잖아. 짧았지만, 나도 그래.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자매. 하지만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응?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그래, 끝까지. 빚을 갚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행도 가지 않고 그저 일하고 빚 갚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우리는 태준 씨 묘소에 찾아갔습니다. 다 갚았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저도 말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너를 사랑했던 건 진짜였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의 행복과 불행을 생각하며 지금 저는 45입니다. 언니는 47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웠고 사랑에 굶주려 있었고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대가도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언니와 저는 함께 삽니다. 작은 투룸에서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후회는 합니다. 매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행복도 기억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던 시간, 가족처럼 지냈던 날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답지 않고 교훈도 없는 그저 슬픈 이야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태준 씨,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 아픔 모두 잊고 편히 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우리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사랑은 아름답지만 잘못된 사랑은 모두를 파괴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세 사람의 선택, 그리고 그 결말. 가슴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